어머니가 제 이름을 잊은 날이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나 여기 있다고. 그런데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았을 때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슬픔이 맞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너무 오래 혼자였습니다. 간병은 조용한 소진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티가 나지 않아도 매일 조금씩 달아가는 일입니다. 저는 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처럼 달아가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저를 다시 사람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이순자, 그 당시 73이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처음 받은 것은 2년 전 늦가을이었고, 저는 그날 병원 복도에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진행 속도는 개인차가 있지만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저의 이름은 한지수, 46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7년이 되었고 남편 강민재 씨와 함께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없었고 그것이 오히려 간병을 제가 맡게 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오빠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형수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할 수 있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초기였고 잊어버리는 것도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가스를 잠갔는지, 오늘 약을 먹었는지,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저는 매일 어머니 댁에 들렀고 약을 챙기고 밥을 확인하고 1시간쯤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남편 민재 씨는 처음에는 이해하는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을 차리다가 제가 피곤한 기색을 보이자 그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의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당신 딸이 누구냐는 질문에 어머니가 잠시 멈추시던 날 그 멈춤이 너무 길어서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웃으시며 지수지, 우리 지수 하셨을 때 저는 안도하면서도 그 안도감이 언제까지 유효할지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무렵부터 어머니 댁에 더 오래 있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들러서 점심을 드리고 오후까지 있다가 저녁 준비를 해두고 돌아오는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민재 씨의 저녁 밥상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집안 살림이 조금씩 뒤로 밀렸습니다. 민재 씨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져. 저는 냄비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제가 안 가면 어머니 혼자 계시잖아요. 민재 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그건 알아. 근데 나도 걱정이 된다고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고맙게 들었지만 그것이 제 발걸음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치매 간병이 다른 간병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가 점점 낯선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분을 돌볼 때는 그래도 그분이 나를 알아봐 주십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십니다. 눈이 마주치면 무언가가 통합니다. 그런데 치매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날은 저를 완벽하게 알아보셨고 어떤 날은 저를 보며 당신은 누구세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을 처음 받던 날 저는 웃으면서 어머니, 저 지수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 그렇구나 하시고는 다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 댁을 나와서 주차장에 앉아 한 20분을 그냥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그 멍함이 점점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댁에서 나오면 몸이 무거웠고 아파트에 들어서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와 대화가 줄었습니다. 그가 오늘 어땠냐고 물으면 저는 그냥요라고 대답했고 그가 주말에 어디 나가자고 하면 저는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사이에도 어떤 공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무렵 자주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는 매 순간 제 존재와 행동을 필요로 하셨고 민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그 무게들 사이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표현할 언어가 없었습니다. 오빠 한진호 씨가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고 안타까워하셨고 용돈도 드리셨고 돌아갈 때는 지수야, 수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말이 어디선가 허전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수고한다는 말은 결국 내가 계속해라 라는 말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형수 박미연 씨가 어느 날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지수 씨, 요즘 힘들죠? 내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애들이 어려서. 저는 괜찮아요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저는 그즈음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간병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어머니의 상태는 중기로 넘어갔습니다. 혼자 계시는 것이 위험해졌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전에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조금 숨통을 틔워주기는 했지만 저는 여전히 오후를 어머니 댁에서 보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퇴근하신 후에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것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민재 씨가 어느 저녁 퇴근 후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 오늘 팀장한테 혼났어. 요즘 집중이 안 된다고. 저는 밥상을 차리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집에서도 내가 없고 있어도 어딘가 다른 데 가 있고 나도 좀 지쳐.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멈추었습니다. 민재 씨가 지쳐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에너지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조용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머니를 돌보는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를 잃어가는 과정을 매일 지켜보는 것인지 그 두 가지가 같은 일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그날 밤 알 수 없었습니다. 치매가족지원센터에서 문자가 온 것은 3월이었습니다. 치매가족 자조 모임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센터 2층 교육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모임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즈음 어떤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연락도 잘 받지 않았고 동창 단체 채팅방은 알림을 꺼두었고 누군가와 만나서 무언가를 이야기할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읽으면서 이상하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에게 그 얘기를 꺼낸 것은 저녁을 먹으면서였습니다. 당신 치매 가족 모임이라는 게 있대요. 화요일마다 하는 거요. 민재 씨는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볼 거야? 저는 모르겠어요. 어머니 댁 가는 시간이랑 겹칠 것 같기도 하고라고 했습니다.
민재 씨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그거 가봐. 나 그날 일찍 퇴근해서 장모님 댁 들를게.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먼저 그런 말을 한 것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첫 번째 모임에 간 것은 3월 중순의 화요일이었습니다. 센터 2층 교육실에는 접이식 의자들이 동그랗게 놓여 있었고 벽에는 치매 관련 안내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잠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방 안에는 이미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여성 2명, 70대로 보이는 남성 1분, 그리고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성 1명. 모두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곤함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도 저런 얼굴을 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행을 맡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보시겠어요? 편하신 만큼만요. 저는 제 차례가 되자 짧게 말했습니다. 한지수입니다.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3년 차이고 제가 주로 돌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을 하는 동안 목이 조금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임에서 처음 눈에 들어온 사람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정옥희, 남편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는 다른 경우였습니다. 배우자를 돌보는 것과 부모를 돌보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일이라는 것을 그분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키 씨가 자기소개를 할 때 말했습니다. 남편이 62인데 조기 발병이에요. 저도 아직 일을 하는데 매일 아침 남편을 데이케어 센터에 데려다주고 출근합니다. 퇴근하면 데려오고요. 벌써 2년이 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안타깝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70대 남성의 이름은 배종수 씨였습니다. 아내가 치매 중기라고 하셨습니다.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나도 몰랐는데 지금은 국을 끓입니다. 처음엔 짜서 못 먹었는데 이제는 조금 나아졌어요. 그 말을 하시면서 본인도 웃으셨고 방 안 사람들도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여성 중 한 명은 강수진 씨였습니다. 48, 어머니가 치매 말기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자기소개를 짧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임에 6개월째 나오고 있어요. 처음 왔을 때는 아무 말도 못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만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을지 저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최은주 씨, 50 초반으로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모임 베테랑으로 1년 넘게 나오신 분이었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편안해 보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말을 못해요. 괜찮아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첫 모임은 2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대부분 듣기만 했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나오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누가 해결책을 준 것도 위로를 해준 것도 아니었는데 집에 와서 민재 씨가 어땠어? 하고 물었을 때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좋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음에도 가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모임에서 저는 조금 더 자리가 편해졌습니다.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달랐습니다. 그날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은 정옥희 씨였습니다. 옥희 씨의 남편은 62의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혼 30년 남편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두 사람이 이제 좀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살아보자 했던 그 시기에 진단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옥희 씨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딘가를 바라보셨습니다. 창문 쪽이었는데 눈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알아볼 때가 있고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를 때는 무서워하기도 해요. 낯선 사람이 왜 집에 있냐고.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오키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담담함이 울음보다 더 마음에 닿았습니다.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어머니가 저를 다른 사람으로 보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맞춰드리기도 하고 억지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다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설명하는 게 오히려 환자분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요. 오키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그걸 배웠는데 머리로는 알아도 몸이 안 따라가더라고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몸이 안 따라간다.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모르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책에서 읽었고 유튜브에서 봤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저는 매번 같은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진행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배운 것들이 현장에서 바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자리는 정답을 찾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말이 교육실을 조용하게 감쌌습니다. 종수 씨가 그날 뜬금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아내가 밥을 안 드시려고 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아내가 젊을 때 좋아하던 노래를. 그랬더니 드시더라고요. 방 안에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종수 씨도 웃으셨습니다. 저는 음치인데 뭐 아내가 알아들으면 됐죠.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처음으로 이 모임에서 크게 웃었습니다. 네 번째 모임이었습니다. 그날은 진행 선생님이 각자 요즘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인지 이야기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또 듣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상하게 무언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밤에 일어나셔서 나가려 하실 때요. 어디 가시냐고 여쭤보면 집에 가야 한다고 하세요. 본인이 계신 곳이 집인데.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니를 붙잡고 같이 앉아 있는데 그 시간이 제일 길게 느껴져요. 은주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보고 무섭다고 하실 때요. 저 무서운 사람 아닌데 하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웃고 있으면 나중에 집에 와서 혼자 오래 앉아 있게 돼요. 그 말들을 듣다가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그냥 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모르실 때보다 알아보실 때가 더 힘들 때가 있어요.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알아보시면 좋아야 하는데 그날따라 더 많이 의존하세요. 지수야, 지수야 하고. 그럴 때 저는 어머니 곁에서 웃고 있는데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말 한마디 하기도 싫고 밥도 먹기 싫고 그게 어머니한테 미안한 건지 제가 지쳐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말을 다 하고 나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키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알아볼 때가 더 힘들 때 있어요. 그 순간에 더 잘해줘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오거든요. 수진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소진이에요. 잘해줘야 한다는 마음이 오히려 더 빨리 닳게 만들어요. 진행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수 씨, 오늘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하셨네요. 저는 그렇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인지 웃었습니다. 선생님도 웃으셨습니다. 방 안 사람들도 다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또 눈물 같았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센터 앞 작은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종수 씨가 옆에 오셔서 앉으셨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다가 그분이 앉으시는 것을 보고 조금 자리를 비켰습니다. 종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어요.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종수 씨는 잠깐 하늘을 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처음엔 여기 오기 싫었어요. 이런 데 다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남자가 모임 같은 데 다니면 이상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웃으면서 그래서 오셨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종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강제로 데려왔어요. 아버지 이대로 가다가 쓰러진다고.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수 씨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간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 와서 알았어요. 내가 아내를 돌보는 게 아니라 아내를 위해 나를 돌봐야 한다는 걸.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아무 소용없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딘가 가슴에 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아무 소용없다. 저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민재 씨도 오빠도 형수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그때는 잘 들리지 않았는데 종수 씨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달랐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말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가 그 즈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저는 집에 오면서 그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를 돌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3년 동안 그것을 해본 적이 있었는지 모임에 다닌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어머니 댁에서 보내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어머니 댁에 가면 할 일 목록이 머릿속에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약 챙기기, 밥 확인하기, 청소하기, 세탁물 정리하기. 그것들을 다 하고 나면 피곤해서 소파에 잠깐 앉았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는 그 목록들을 다 끝내고 나서 조금 더 앉아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옆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어머니가 TV를 보시는 것을 옆에서 같이 보거나 창밖을 같이 바라보거나 그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자리를 떠야 할 것 같은 느낌. 그런데 며칠 지나자 그 어색함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창밖을 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 봐라. 꽃이 폈네. 창밖에는 목련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목련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목련. 너 어릴 때 저 꽃 보고 눈 같다고 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추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아주 어릴 때 7살이나 8살쯤 됐을 때 그것을 어머니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어머니는 목련을 보며 저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셨고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우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목련이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모임 바깥에서도 관계가 이어지기 시작한 것은 5번째 모임이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오키 씨가 모임이 끝나고 저와 수진 씨에게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댁에 가야 한다는 말이 입 앞에 나왔다가 들어갔습니다.
민재 씨가 그날 어머니 댁을 들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네, 좋아요라고 했습니다. 셋이서 센터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모임 안에서는 각자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렀는데 바깥에서 마주 앉으니 무슨 이야기를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키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 오늘 아침에 남편이랑 크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와 수진 씨는 듣고 있었습니다. 오키 씨가 계속했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저를 보고 당신 누구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셨는데 옆집에 들릴 정도로 저는 일단 달래고 출근했는데 회사에서 하루 종일 그 얼굴이 생각났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 아침이 하루 종일 이어지죠. 몸은 직장에 있는데 마음은 집에 있고 오키 씨가 맞아요. 딱 그래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어머니 댁에 있는데 마음은 집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빨리 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완전히 있지 못하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이 잠깐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임 처음 왔을 때 여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설명 안 해도 알아듣더라고요. 그게 제일 편해요. 오키 씨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절반은 간병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수진 씨가 요즘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 오키 씨가 예전에 요리를 좋아했는데 요즘은 입맛이 없다는 것, 제가 예전에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그냥 나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병인 한지수가 아니라 그냥 한지수의 이야기를. 모임을 다닌 지 석 달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민재 씨와 저는 오랜만에 저녁을 밖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재 씨가 퇴근하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나가서 먹자. 오랜만에. 저는 어머니 댁에 들렀다가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저녁을 부탁드리고 나왔습니다. 식당에 앉아서 민재 씨가 메뉴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좀 나아진 것 같아. 저는 뭐가요? 라고 했습니다. 민재 씨가 말했습니다. 얼굴이, 눈빛이 다른 것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민재 씨가 말했습니다. 응. 모임 다니면서 달라진 것 같더라고. 잘 됐다. 저는 민재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3년 동안 저는 이 사람에게 많이 미안했습니다. 직접 표현하지 못했고 고맙다는 말도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 3년 동안 많이 힘들었죠. 민재 씨가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근데 내가 힘들어 보이는 게 더 힘들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내렸습니다. 당신한테 못된 것 같아서요. 그 시간들 동안 민재 씨가 말했습니다. 못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없었어. 근데 이제 있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몸이 있어도 없는 것 같다는 말을 그가 예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랜만에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드라마 이야기도 하고 민재 씨 직장 이야기도 하고 오빠가 이번 달에 어머니 뵈러 내려온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별것 없는 저녁이었는데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간병을 하다 보면 좋은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뚜렷하게 나뉩니다. 좋은 날은 어머니의 눈빛이 또렷하고 이야기가 흘러가고
웃음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날은 어머니가 어딘가 먼 곳에 계신 것 같고 저와의 연결이 흐릿합니다. 모임을 다닌 지 넉 달쯤 됐을 때 어머니의 좋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에 어머니 댁에 갔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재료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것을 보시고 전을 부치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지수야, 나 전 부치려는데 같이 하자. 저는 앞치마를 찾아 매면서 네,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전을 부쳤습니다. 어머니는 예전과 똑같은 손놀림으로 반죽을 고르셨고 저는 옆에서 뒤집었습니다. 부엌에 고소한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 어릴 때 전 부칠 때마다 옆에 서서 하나씩 집어 먹었잖아. 저는 웃으면서 지금도 하나 먹어도 돼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먹어, 어서 하셨습니다. 저는 뜨거운 전 하나를 집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맛이 이상하게 눈물 같았습니다. 맛이 눈물 같다는 것이 이상한 표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가장 정확했습니다. 어머니의 부엌, 어머니의 전, 어머니의 웃음. 이것들이 언젠가 하나씩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전을 2접시 부쳤고 민재 씨에게 가져가라고 어머니가 싸주셨습니다. 저는 그 접시를 들고 어머니 댁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드셨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임이 6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진행 선생님이 각자 이 모임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이야기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저라면 이런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말이 나왔습니다. 종수 씨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요리를 배웠어요. 안 해주려고. 이제 국이 짜지 않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종수 씨도 웃으셨습니다. 은주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는 걸요. 처음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나 억울했는데 지금은 이게 제 시간이기도 하다는 걸 알아요.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아버지한테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의미 있다는 걸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말하는 법이요. 저는 원래 속으로만 사귀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다 보니 밖으로 꺼내는 게 꺼내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걸 알았어요. 오키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요. 정말로 그게 제일 커요.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돌아왔다는 것이요. 간병을 하면서 저 자신이 어딘가 사라진 것 같았는데 여기 오면서 조금씩 돌아왔어요. 나를 돌보는 것이 어머니를 더 잘 돌보는 방법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방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진행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들 정말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치매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좋아지는 날도 있고 나빠지는 날도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매일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제가 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해야 하는 일을 하러 가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작은 것 같지만 컸습니다. 해야 하는 일은 끝이 나야 하지만 만나러 가는 것은 그 시간 자체가 이유가 됩니다. 모임은 계속되었습니다. 종수 씨는 요리 솜씨가 늘어서 이제 반찬을 3가지 이상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오키 씨는 남편과 예전에 가려고 했던 여행지 사진을 찾아 벽에 붙여두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수진 씨는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은주 씨는 아버지와 매주 한 번씩 가까운 공원을 걷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스케치북을 꺼내서 어머니 손을 그렸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있는 손. 저를 수십 년 동안 안아주었고, 밥을 지어주었고, 전을 부쳐주었던 손. 그 손이 지금 조금씩 떨리고 있었지만, 그날 목련을 가리키던 그 손이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민재 씨가 스케치북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지수야, 잘 그렸다. 저는 당신 사실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민재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진짜야. 액자에 넣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되어 낯설지 않았습니다. 간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 댁에 계셨고, 내일도 저는 그곳으로 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그 길을 혼자 걷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저를 사람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잊어가는 동안 저는 저를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 긴 시간이 제게 준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